앞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변수 함수의 편도함수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확대해서 이 시간에는 3변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계 편도함수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 끌레로 정리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도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변수 함수, 우리가 독립변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우리가 보통 U라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U는 이퀄 fxyz라 표시를 했을 때 이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를 정의하면 다음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자, 여기 보다시피 x만이 변화가 되고요. y하고 z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x, y, z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x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정의를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정의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y 플러스 h, z 마이너스 f, x, y, z와 같이 됩니다. 또한 z에 대한 편도함수를 정의한다면 f, x, y, z와 같이 되어 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하고 y는 고정되어 있고요. z만 변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것을 각각 3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 z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럼 이와 같은 내용들을 4변수, 5변수, 더 나아가서 n변수 함수로도 확대할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관계를 건너뛰고요. 바로 n변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n개로 주어진 함수예요. 그냥 편의상 종속변수를 그냥 U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수가 많을 때는, 몇 개 안 될 때는 알파벳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많을 때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x1, x2, x3 이런 식이에요. 자, n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n변수 함수에, 자, 여기 보다시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화시켜서 i번째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번째, 물론 i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n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i번째 함수에 대한, 여기 어딘가에 i번째가 있겠죠. 이렇게 i번째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1, x2 쭉 가서 xi번째 가서 요것만 xi 플러스 h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xn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fx1, fx2 쭉 가서 xi가 있고 역시 쭉 가서 xn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i번째 성분만이 변화가 있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x1 그대로 x1, x2 그대로 x2, xn 그대로 xn으로 되어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i번째 위치에 있는 변수에 대한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i번째에 대한 편도함수라는 뜻에서 첨자 i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i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 그리고 n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i번째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다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이변수 함수의 편도함수와 마찬가지로 3변수, 더 나아가서 n변수 함수의 편도함수도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제 통해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3변수 함수 2의 xy승 곱하기 로그 z로 주어졌을 때 fx, fy, fz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풀어볼까요? 주어진 3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만 편입을 한다면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x에 대해서만 편입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변수 옆에 곱해진 상수들은 안 없어지죠. 자, 그렇다면은
지수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지수 미분하면 꼭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합성되어 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지수분을 다시 미분해야 되죠. 이 지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x 앞에 있는 y는 상수 역할을 하거든요. 5x를 미분하면 5가 나오듯이 y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로그 z는 하나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 옆에 곱해진 상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fx를 계산한 결과는 이와 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fi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는 자, 얘를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이번에는 y가 변수고 나머지 문자 상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지수를 다시 미분하는데 y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x는 상수가 돼서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붙어있는 로그 z는 변수 옆에 곱해진 상수였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z를 구하죠. 자, 이번에는 z가 변수입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지수함수 자체는 상수가 되고 뒤에 있는 로그 z를 z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죠. 변수 앞에 있는 상수는 없어지지 않고요. ln z를 미분하니까 z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라 할지라도 편미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편도함수 단원 전체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거나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변수 함수의 미분하는 방법은 우리 교재 예제뿐만 아니라 교재 연습 문제 좀 더 다양한 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계 편도함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계 편도함수란 말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어떤 이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임의대로 예를 아무나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fxy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y의 3승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니까 이와 같이 되죠. 또한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역시 3x의 제곱 y의 제곱이 되죠. 3변수 함수 방금 전에 미분한 것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잘 볼까요? 편미분했는데 비록 다른 문자를 상수 취급해서 미분했을지라도 보다시피 이렇게 여전히 이변수 함수는 여전히 이변수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변수 함수는 여전히 3변수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편미분할 때마다 변수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y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일변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다시피 일반적으로는 xy가 다 나타낼 수 있다. 3변수는 xyz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할지라도 비록 y가 남아있다는 것, x에 대해서 편미분했을지라도 y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편미분했다 할지라도 x라는 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변수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이 함수를 다시 이변수 함수니까 또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또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가능하겠죠.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호를 표시할까 하고 봤더니 첨자를 하나 더 붙이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f가 이변수 함수면 이것이 fx하고 fi도 여전히 이변수 함수가 되는데요. 그들의 다시 또 편미분을 계산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fx를 계산한 걸 다시 x하고 y에 대해서, fi를 계산한 걸 다시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f의 이계 편도함수라 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계 편도함수도 우리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기호 표기를 좀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첨자를 써서 표시할 경우에 우리는 이미 편미분한 걸 또 미분하고 이미 편미분한 걸 또 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첨자를 쓰게 될 때는 자, 지금은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붙여놨는데요. 우리는 관습적으로 괄호를 빼버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앞으로 fx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fx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괄호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fi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이렇게 쓸 것입니다. fi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로 하고 함수 이변수 함수의 이계 편도함수를 구하시오라고 시험에 나오면은 어느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개를 다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이계 편도함수는 이 네 개가 세트로 같이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이계 편도함수로 한다는 것. 자, 이제 첨자를 써서 표시할 때 충분히 이해됐다면 이번엔 라운드 기호를 써서라도 약속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두 개를 혼용해서 쓰려고 해요. 자, 이제 fx는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fx라는 이 기호 표기는 라운드 f 라운드 x와 같은 기호라고 얘기를 했었죠. fy라는 기호는 라운드 f 라운드 y라는 기호와 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기호가 말하는 것은 f를 x에 대해서 편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x에 대해서 편입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항상 라운드는요, 오른쪽 함수를 미분한다. d도 마찬가지죠. ddx도 오른쪽의 함수를 미분한다는 뜻으로 사용됐던 것처럼 라운드 기호도 오른쪽 함수를 이 아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거는 얘랑 같은 말이긴 한데요. 얘를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도 하지만 보통 간결하게 라운드가 두 번 나타난다는 뜻, 라운드 x가 두 번 나타난다는 뜻으로 보통 라운드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 표기는 여기 나와 있는 fxx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fxy도 여러분들이 기호 표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fxy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이제 괄호를 생략해서 쓸 때 라운드가 두 번 있으니까 라운드 스퀘어 f,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순서 그대로 씁니다. 괄호를 띄워버리고 라운드 f, y 라운드 x를 쓸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라운드를 쓸 때의 기호의 순서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얘를 먼저 x에 대해서 편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y에 대해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 순으로 가야 되는 데 비해서요. 첨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첨자를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라운드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간다는 것을 기호 표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xy가 라운드를 쓰면 이런 말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번에 얘를 계산해 볼까요? 얘는 y에 대해서 편입을 한 함수를 이번에는 x에 대해서 편입을 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얘도 역시 괄호를 빼버리고 라운드가 두 번 나오고 얘는 나온 순서대로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쓰는데요. x에 대해서 먼저 편입하고 y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y에 대해서 먼저 편입을 하고 x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뜻이니까 뒤에서 앞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문자가 두 번 나왔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쉽죠.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얘를 y에 대해서 편입을 한 시원한 얘기인데요. 라운드가 두 번 나왔으니까 라운드 스퀘어 f, 라운드 y 스퀘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첨자를 써서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서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호 표기를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이계 편도함수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3변수, 4변수, 더 나아가서 n변수 함수에서도 이계 편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또한 이계 편도함수뿐만 아니라 3계 편도함수, 4계 편도함수를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쓰임새가 1계 편도함수와 2계 편도함수 위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요 1계하고 2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계 편도함수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요 두 개를 말합니다. 요거. 얘하고 얘를 1계 편도함수라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 1계 편도함수를 구하려면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두 개를 다 구해야 되고요. 2계 편도함수를 구하시려면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개를 세트로 다 한꺼번에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2계 편도함수란 말 뜻을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기호 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번호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 앞 시간에도 배웠었죠.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번호를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왼쪽 기호를 보면 괄호를 없애서 그냥 바로 쓴 거고요. 이거 번호를 붙인 거예요. x가 1, 첫 번째 성분, y가 2, 두 번째 성분이라는 뜻으로 1, 2, 2, 1, 2, 2, 1, 1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라운드 기호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는 f를 쓸 것이냐, z를 쓸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fxy를 z로 놨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첨자 붙인 거랑 주로 이제 여기에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됩니다. 라운드 기호를 괄호를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이나 요 가운데 거를 주로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이계 편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2개 편도함수를 구하려면 1개 편도함수를 다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fx하고 fy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fx를 구하겠습니다. 이 함수 다항함수예요.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x 그리고 y의 3승. 뒤에 y만의 함수는 독자적으로 있으니까 상수 취급해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y를 구해볼까요? y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맨 앞에 있는 x만의 함수는 상수 역할하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 뒤에 두 개만 y가 있거든요. 미분하면 3x의 제곱 y제곱이에요. 3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y와 같이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x에 대해서 편미할 때는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해요. x의 3승 미분하니까 이거고요. 두 번째 항에도 x제곱 y 3승이 있으니까 미분하면 2xy 3승이 된 거예요. 뒤에 마이너스 2y제곱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상수 취급돼서 미분해서 제로가 된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와 같이 1개 편도함수를 모두 구했다면 이 함수를 다시 x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돼요. x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리고 y에 대해서 한 번 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fy를 x에 대해서 fy를 y에 대해서 편미한 요 네 개를 모두 구하는 것을 2개 편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하나하나 구해볼까요? 요 두 개는 fx를 각각 x하고 y에 대해서 편미하면 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6x 그리고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y의 3승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미하면 제로 y에 대해서 편미하면은 2, 3, 6xy의 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밑에 걸 해볼까요? fx하고 fy는 전혀 다른 함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fyx를 구해볼까요? 얘를 x에 대해서 편미하면 6xy 제곱이에요. 6xy의 제곱이고 여기는 y밖에 없으니까 x에 대해서 편미하면 제로입니다. 이어서 y를 계산할까요?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 3, 6 x의 제곱 y가 되고 마이너스 4예요. 여기 잘 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고 얘는 y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편미분했어요. 따라서 편미분하는 순서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서 이 예문은 독특하게도 보다시피 그 도함수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일치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자, 이제 어떤 다변수 함수를 이변수 함수를만 놓고 볼게요. 어떤 이변수 함수가 각각 편미분 가능하다 할 때 과연 이것이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대답은 노예요. 이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하고 봤더니 바로 우리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많은 함수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여기 다 일치하는 경우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곧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우선은 이것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클레로 정리라고 불려지는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배웠던 요 편도함수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래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클레로 정리, 이 클레로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라면 fxy하고 fyx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클레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 클레로 정리는 보다시피 fxy와 fyx가 연속이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연속이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되고요. 그런데 얘는 p면 q이란 정리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fxy도 연속이고 fyx도 연속이라면 그때는 항상 편미분 순서를 바꿔도 일치합니다 라는 정리고 그 밖의 경우는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보다시피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요 클레로 정리를 증명하고 난 다음에 책에는 따로 이제 본문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클레로 정리를 하나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이 클레로 정리는 보통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시오라고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 표시해놓고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는 꽤 많은 함수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만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성립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 클레로 정리 문제의 가정에 fxy와 fyx가 연속이면 했을 때 편미분 순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서 일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형태의 어떤 함수의 모양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h가 아주 작은 h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충분히 작은 h에 대하여 이때 h는 0은 아니라 보겠습니다. 이 h는 0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값에 영향을 받는 델타 h라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델타 h를 다음 같이 놓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놓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h를 다음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f 여기는 a 플러스 h 그리고 b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플러스 h 즉 앞에 성분은 똑같은데 뒤에 성분만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번에는 f a 그리고 b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그리고 여기는 b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도입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델타 h라는 것은 h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a, b는 고정된 어떤 상수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h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뜻에서 델타 h라고 그냥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요 두 함수의 차에서 이 두 함수의 차를 계산한 것들을 전체에서 뺐어요. 요거 이제 대괄호는 그냥 요거에서 요걸 뺐다는 것을 그냥 구별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함수를 하나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앞에 성분은 같고 뒤에 성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이 각각의 괄호 안에 대괄 안에 있는 함수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x 성분은 같고 뒤에 y 성분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똑같이 b 플러스 h 똑같이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b 플러스 h 마이너스 fx b 이렇게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b 플러스 h에서 x b를 뺀 거예요. 얘네들은 잘 들여다보면 이 전체식은 x는 고정되어 있고 보다시피 b만 이렇게 b 플러스 h에서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가 이제 변수라 봐야 되겠죠. 이제 얘네들 b나 h는 어떤 충분히 작은 h가 주어져 있고 b도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은 결과적으로 변수는 x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gx라 놓겠습니다. 이제 즉 gx를 자, 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를 마치 x가 변할 때마다 이거 보세요. 마치 얘는 x가 a 플러스 h로 되어 있고 여기는 x가 a로 되어 있는 꼴이니까 gx를 이렇게 놓는다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라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는다면은 델타 h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델타 h는 이 첫 번째 있는 이 함수가 얘랑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a 플러스 h를 대입한 꼴이니까 얘네들은 이 gx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g a 플러스 h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또 x 대신에 a를 대입한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ga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델타 h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생각이냐면은 이 함수 f는 이미 잘 보세요. 편미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편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변수 함수는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함수가 편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함수도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잘 들여다보면 얘는 마치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식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합니다. 평균값 정리는요, 이렇게 함수값의 차에다가 주로 많이 사용하죠. 우리 미분편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 다시 한번 기호표기를 한번 보면서 복수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b-a분의 fb-fa는 이퀄 f'C와 같아지는 점
C가 어디에 존재해요? 이런 점 C가 당연히 개구간 AB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안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B-L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함수값의 차는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값의 차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다음같이 쓸 수 있죠. 자, 이 델타 H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GA 플러스 H 마이너스 GA였었는데요. 여기다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프라임이잖아요. 여기도 F 프라임이니까 일변수 함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G 프라임 이렇게 쓸 것이고, 자, 이제 A하고 A 플러스 H 사이에 있는 값을 편의상 C라고 놔봅시다. 그리고 요거 분모는 B-A분의 FB-FA 꼴, 즉 여기 보세요. BB, AA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분모는 이렇게 나눴다 보면 A 더하기 H, 여기는 A가 빠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H, 서로 소구되면 H가 남죠. H를 1로 곱했더라 보면 되겠군요. 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기다 다시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것분에 GA 플러스 H에서 GA를 뺀 것은 G 프라임 C와 같아지는 점 C가 어디에 있어요? A와 A 플러스 H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서로 소구되니까 H를 이렇게 곱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옆에다 쓸 거랬네요.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요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A와 A 플러스 H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G'C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인데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X 대신에 C를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잘 보세요. 이 좌변이 우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면 이 F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래서 기호를 다시 쓴다면 델타 H는 다시 쓰면 이거 생략하고 여기를 바로 쓸게요. G'C라는 얘기는 G'은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를 앞에다 씁시다. 간단한 거 앞에다 쓰고 복잡한 거 뒤로 보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얘기니까 f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fx. 그리고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c를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c, b 플러스 h 마이너스 여기도 fx, c, b 이렇게 되는 것을 다시 기호 표기를 쓴 것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뭐예요? 두 함수값의 차잖아요. 두 함수값의 차예요. 함수값의 차는 얘를 이렇게 곱함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함을 해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식에다가 역시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한 번 더 쓰면 여기는 H 그대로 있고요. 자, 이제 함수값의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잘 보세요. 이 식을 잘 보면은 이제는 여기 보세요. C가 고정되어 있고 B 플러스 H, B 여기만 변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했던 것처럼 B 플러스 H 마이너스 B에서 소구되면 H를 1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를 다시 미분하는데 이번에는 앞에 거는 고정됐고 뒤에 게 움직이잖아요. 그 당연히 뭐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fx를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조금 전에는 여기서 올라올 때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모양이 왔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함수는 x 성분이 고정되어 있고 y 성분이 변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한 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x 성분은 그대로 c가 될 것이고요. y 성분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y 성분은 자, 이번에는 여기 c를 썼으니까 이번엔 d라 쓸까요? d라 쓰고 곱하기 이렇게 G'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온 거고요. 그냥 H를 여기다 하나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H는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제곱을 해볼까요? 자, 요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평균값 정리에서 이때 D는 뭡니까 하면 평균값 정리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또 다른 상수 D가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B하고 B 플러스 H 안에 존재합니다. B하고 B 플러스 H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양변을 H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 H는 0이 안 되게끔 잡았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H의 제곱으로 나눠버리니까 H의 제곱분의 델타 H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거예요. fxy 그리고 c, d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h를 0으로 보내볼 거예요.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식의 양변에다가 h가 0에 가까워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가 0에 가까워지면 잘 보세요. 이 h가 0에 가까워지면 오른쪽 끝점은 왼쪽 끝점 a에 가까워질 것이고 c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 a가 있고 여기는 a 플러스 h 했을 때 c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 h가 요 간격 h가 자꾸 줄어들면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으로 갈 것이고 그럼 덩달아서 가운데 있는 c도 a에 가까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c가 a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b 플러스 h, b가 있는데요. 이 d는 b하고 b 플러스 h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b 플러스 h 있다면 여기 사이가 d가 있습니다. 이 간격 역시 h라는 거예요. 따라서 h가 0으로 가면 오른쪽 b 플러스 h가 왼쪽 b로 가고 당연히 d도 b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양쪽에다 다 h가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극한을 취해버리면은 fxy, c, d였었는데요. 자, 이제 h가 0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아까 확인해 본 결과 c는 a로 가고 d는 b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기 순서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상으로 기호 표기를 맞춰서 볼까요? c, d는 c는 a로 가고 d는 b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같죠? fxy, c, d. 그런데 함수 f가 얘가 연속이라 얘기를 했어요. 연속이니까 뭐예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fxy, c는 a로 가야 되고 d는 b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좌변 얘가 우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fxy, a, b라는 것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번에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똑같은 이 델타 h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델타 h인데요. 이거 얻어졌어요. 이걸 이제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 h를 이번엔 다음 같이 해볼 거예요. 이 똑같은 델타 h인데요. 얘를 순서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상관없죠? 어차피 이건 마이너스 f니까 이걸 바꿔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델타 h를 얘하고 얘 위치를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얘를 밑으로 보내고 fa, b 플러스 h를 위에다 보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편 델타 h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f, a 플러스 h, b 플러스 h죠. 요거에서 이번에는 요걸 빼는 거예요.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얘를 뺍니다. f, a, b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이번에는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걸로 바꿔놓으면 되죠. 똑같은 f 델타 h인데요. 모양만 살짝 바꿔서 본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앞에서 했던 이 gx를 만든 것처럼 gx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얘를 보고 이런 함수를 찾았거든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번에도 똑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뒤가 b 플러스 h가 고정되어 있고요. 앞이 a 더하기 h, a 더하기 h, a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이런 걸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새로운 함수를 이제 저쪽에 소문자 G를 썼으니까 이건 대문자 G를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 어떤 변수가 올지는 곧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F, 자, 앞에는 A 플러스 H고 뒤는 Y를 써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F, A 플러스 H, 여기는 A 그리고 Y 이렇게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 식은 A하고 H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예요.
h는 처음부터 그냥 어떤 적당한 h, 물론 나중에 극한 취해서 0으로 보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h의 극한을 취했을 때 얘기고, 지금 이 상황은 변수는 지금 y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문자 gy는 y만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이라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델타 h는 다시 표시하면, 델타 h는 이 대문자 g,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대문자 g로 표시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요게 앞에는 똑같으니까 뒤가 잘 보세요. y 대신에 b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꼴이겠네요. 그렇죠? y 대신에 b 플러스 h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y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y 대신에 b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델타 h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델타 h가 g로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것처럼 얘도 그와 비슷하게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서 왔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자, 여기에서 델타 h를 표시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델타 h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색깔 구별 없이 갑니다. 대문자 g, b 플러스 h 마이너스 대문자 b는, 자, 이제 여기서도 g의 프라임을 썼던 것처럼 여기도 대문자 g 프라임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c를 썼습니다만 여긴 뭐라 쓸까요? 중간에 여기는 c하고 d를 썼는데, 여기 d1을 씁시다. 그냥 d1으로 쓸게요. 번호 붙입시다. 다른 알파벳을 자꾸 만들지 말고 그냥 d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플러스 h에서 b를 빼면 h만 남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이 d1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때 이 c는 여기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만족하는 d1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봤더니 b와 b 플러스 h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도 똑같이 유도를 했어요. 그럼 여기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증명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델타 h를 다시 표시한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이 델타 h를 다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h를 여기 지금 보다시피 G'이라 표시했는데요. 자, 이때 G'은 G는 보다시피 F로 표시가 됐는데 G'Y에다가 D1을 넣은 거잖아요. 이 말은 잘 보세요. 제1성분은 변함이 없는데 제2성분을 변화시켰다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Y에 대한 편도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와 똑같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H를 앞에다 쓰고 G'D1 역할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H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H를 앞에다 쓰고 이제 요 G'D1 역할을 이 함수를 Y에 대한, 이거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D1 넣은 거니까 여기 F 입장에서 보면 Y에 대한 편도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y A 플러스 H,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D1이 된 거예요. 마이너스 Fy, 그리고 여기가 A 더하기 H고 여기는 A예요. 여기는 A, 그리고 뒤는 똑같이 D1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요거랑 비교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초록색으로 밑줄을 쳐놓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함수에다가 다시 한번 평균값 정의를 적용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성분은 변함이 없고 첫 번째 성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여기에다 다시 한번 평균값 정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성분이 변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FIX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C하고 D 이렇게 썼던 것처럼 C는 그대로 쓰고 요 사이에 D가 있다고 한 것처럼 뒤에 D와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하고 A 더하기 H 사이에 C1이 있었다고 볼까요? 자, 그렇게 되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자, 이것을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제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여기다 다시 적용한 거죠.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이 등호를 만족하는 C1이 어디에 있냐면 A하고 A 플러스 H 안에 존재합니다. 아까는 여기 D1이 B하고 B 플러스 H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C1이 A하고 A 플러스 H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아까 여기다 그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A하고 A 플러스 H 사이에 A하고 A 플러스 H 사이에 이 안에 C1, 아까는 C가 있었는데 지금 C1이에요. 이번엔 여기서 B하고 B 플러스 H, B하고 B 플러스 H 안에 아까는 D가 있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D1이 있다고 쓴 것뿐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변을 여기 하나 H가 빠졌군요. 왜냐하면 여기 함수값에 차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 H를 똑같이 여기다 쓰니까 제곱이라 쓰면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H는 0이 아니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분해버리면 H의 제곱분의 델타 H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른쪽에 얘만 남죠. FIX C1, D1 이와 같이 돼요.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H를 0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명의 결과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의 극한을 취합니다.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의 제곱분의 델타 H. 자, 이들은 오른쪽에 똑같이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FYX 그리고 C1, D1이 되는데요. 자, H가 0으로 가면 이 간격이 H인데요. 오른쪽 끝점이 0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H가 A에 가까워지면 C1도 A에 가까워지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간격이 H인데요. B 플러스 H가 B에 가까워지면 가운데 있는 D1도 B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리미트 자, C1, D1이라는 순서성으로 표시한다면 C1, D1은 각각 C1은 A로 가고 D1은 B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그리고 문제의 가정을 보세요. FIX가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죠. FIX의 연속성 때문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A로 B로 가니까 A, B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처럼 빨간색으로 할 거 그랬네요. 자, 이렇게 그냥 네모로 글상제로 해봅시다. 자, 이제 얘를 2번식이라 놓겠습니다. 1번식의 좌변도 이거였었죠. 2번식의 좌변도 이거였기 때문에 좌변이 같으니까 당연히 우변끼리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끌레로 정리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xy a, b, fix a, b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이라는 조건이 꼭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끌레로 정리 학교 시험에서도 증명하라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습을 해두세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끌레로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끌레로 정리는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 정리인데요. 그러면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fxy하고 fix가 성립하지 않는 예문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이와 같은 끌레로 정리 fxy와 fix가 주어진 점에서 연속함수가 된다면, 즉 D 영역 안에서 연속함수가 된다면 좌측과 우측이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함수가 fxy하고 fix하고 항상 같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이것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필요해요. P면 Q이라는 것뿐이에요. 얘가 언제나 성립한다면 이런 조건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끌레로 정리는 연속성 조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모든 함수가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 fxy하고 끌레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예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연습 문제가 보면은 다음 같은 예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연습 문제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많이 연습을 해두세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의 3승 y 마이너스 xy의 3승이에요. x하고 y가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0이 아닐 때 이렇게 약소를 하고요. x하고 y가 0일 때는 따로 약소를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조건 연속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fx, y 0,0의 값을 계산한 값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ix의 0,0을 계산한 값을 각각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일치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노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자, 우선은 정의대로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를 계산할 때 그냥 미분하고 값을 대입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정의대로 풀어야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정의대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점에서의 편도 함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얘를 미분하게 되면 분수함수 인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x에 대해서 편미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영영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분모가 이렇게 영영이 돼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하고 값을 대입하는 방법은 이런 꼴의 예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배웠던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적용되죠. 앞서 배웠던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는데, 지금 다루는 이런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는 미분한다 할지라도 0을 대입해, 만약에 00이 아니라 11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미분하고 대입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0,0에서의 2개 편미분계수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정의대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의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fx 0,0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0 플러스 h, 0 x쪽이 변화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f 0,0 이와 같이 됐습니다.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자, 요게 f 0,0는 0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y는 0인데 x좌표는 h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h의 제곱 더하기 0예요. 그래서 여기 h의 제곱 조금 내렸을까요? 요 h 그대로 썼고요. 요건 0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요걸 여기다 계산하는데요. h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h의 3승 곱하기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h 곱하기 0의 3승인데요. 여기 잘 보면 이거 00이니까 이거 분모는 h가 있어서 0이 아닌데 분자가 이게 0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다 0이에요. 0 빼기니까 이거 0이죠. 아직 극한 취하기 이전에 이거 분모는 아직 0이 아닌데요. 분자가 0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 0이에요. 따라서 fx 0,0는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fy 0,0를 구해볼까요? fy 0,0를 계산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번에는 y가 변하는 거예요. f0 0 플러스 h가 되고 f00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똑같은 방법으로 0,0는 여기가 0고요. 이번 x좌표가 0이고요. 0의 제곱 더하기 y좌표가 h니까 h의 제곱분의, 자, 이제 x의 3승 곱하기 y잖아요. 0의 3승 곱하기 h 마이너스 0 곱하기 h의 3승인데요. 여전히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0 아닌데요. 그래서 요거 0이 되고 0 빼기 0이니까 이거 0이에요. h는 극한 취해야 0에 가까워질 뿐이지 아직 0은 아닙니다. 따라서 h분의 0꼴이니까 이거 0이에요. 따라서 x에 대한 원점에서 x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0이고 y에 대한 편미분계수도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0이 아닐 때요. 지금 0일 때 계산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x, y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0이 아닐 때 이 함수의 x에 대한 편도 함수를 계산해 봅니다.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로 되어 있다고 썼으니까 이 함수를 그대로 편미분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0이 아닐 때 얘를 편미분 하면 분수함수인법 분모를 제곱하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를 미분합니다. 분자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3x의 제곱 y 마이너스 y의 3승 분자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분모 곱하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미분법 똑같습니다. 단지 편미분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분모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2x가 나왔어요.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전개하니까 3x의 4승 y예요. 따로 계산해 볼게요. 3x의 4승 y가 있고요. 3x의 4승 y가 있고 이렇게 전개하면 3x의 제곱 y 3승 3x의 제곱 y의 3승이에요. 3x의 제곱 y 3승.
자,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y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3승,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y의 5승, 뒤에를 또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의 4승 y, 마이너스 2x의 4승 y 정도 날 생각이거든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2x의 제곱 y 3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y 3승입니다. 지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요거하고 요거를 정돈할 수 있네요. 다 지워지진 않지만 정돈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x의 4승 y가 있습니다. x의 4승 y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x제곱 y 3승, x제곱 y 3승 3배, 2배니까 5배가 있는데 마이너스 1배가 있으니까 x제곱 y 3승 이거 다 정돈하니까 4배 x제곱 y 3승이 됐어요. 4배 x의 제곱 y의 3승이 됐고요. 뒤에 마이너스 y의 5승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0이 아닐 때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이와 같이 됐군요. 같은 방법으로 0이 아닐 때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한 편도함수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분수함수미법을 적용하죠. 분모를 제곱합니다. 분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건 따로 계산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쓸게요. 얘처럼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편밀합니다. 분자를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3xy의 제곱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x의 3승 y 마이너스 xy의 3승 분모를 y에 대해서 편밀합니다. y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2y가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정돈해서 그 결과만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제 전개를 하니까 x의 5승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x의 3승 y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니까 3 x의 3승 y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xy의 4승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3승 y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xy의 4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x의 5승 얘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x의 3승 y제곱 x 3승 y제곱은 여기 다 있네요. 근데 여기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다 정돈하니까 마이너스 4, x의 3승, y의 제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y 4승이에요. 마이너스 xy의 4승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fx도 구했고, 이건 이제 지웁니다. 연산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fx도 구했고 fi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0이 아닐 때를 각각 구했고 지금 얘네들은 0일 때 계산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fxy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 여기다가 우리는 fx라는 함수를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fx가 이거죠. 이제 f는 원래 이렇게 주어졌던 거고요. 이제 f를 x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는 함수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분모를 제곱하고 요 분자 요거예요. x의 4승 y 플러스 4 x의 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y의 5승이죠. 이거는 0이 아닐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xy가 0이 아닐 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뜻이고 방금 전에 fx 0,0일 때 0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xy가 만약에 0,0이라면 이건 0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비슷하게 이제 fy도 여기다 계산해 놓겠습니다. fy, xy도 즉 일개 편도함수를 여기다 다시 구해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닐 때 계산해 놓은 것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분에 x의 5승 마이너스 4x의 3승 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y 4승이에요. 마이너스 xy 4승입니다. x하고 y는 0이 아닐 때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원점에서는 fy 00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xy 00가 0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와 같이 원래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각각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1개 편도함수를 보고서 다시 2개 편도함수를 계산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fxy를 계산해보고 이 함수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해보고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면한 다음에 원점에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데서도 또는 과제물로도 많이 내니까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fx, y 원점에서의 편미분계수를 구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미분을 아무리 해서 00 집어넣어도 분모가 여기에서 불능이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y에 대한 이렇게 간다 했었잖아요. y에 대해서 편미하고 있습니다. 자,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이미 x에 대해서 편미분한 함수 fx를 자, 이제 y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0 더하기 h 이렇게 돼요. fx 00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이미 fx를 계산해 놨으니까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자, 이제 fx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h를 대입하면 돼요. 자, 이제 0은 안 쓸게요. 0은 그냥 쓰지 않고 y 대신에 h를 대입하니까 여기 0 더하기 h는 h예요. h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h의 4승. h의 4승이 되고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죠. y에다가 h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h의 5승입니다. 마이너스 h의 5승이고 fx 00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0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0이니까 하나만 하고요. 이제 얘네들은 0이 아니잖아요. 0에 가까워질 뿐이지 분모의 분모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의 5승분의 h의 5승이 되고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하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1만 남았습니다. 이걸 1식이라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fyx를 계산합니다. 0,0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대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자, 이제 h가 0에 가까워집니다. 이미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함수가 x에 대한 변화율을 다루고 있으니까 x쪽이 변하죠. y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이번에는 fi라는 함수를 갖고 계산합니다. 이 밑에 계산하는 함수가 fi예요. 여기를 잘 보면 x는 h로 y는 0을 넣는다 그랬으니까 아예 y 대신 0을 넣겠습니다. x 대신에 h를 집어넣으면 h의 4승, h의 5승이 있습니다. h의 4승분의 h의 5승. y좌표는 0이니까 아예 0을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fy00는 00일 때 0으로 이미 앞에서 계산했으니까 0이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5승분의 h의 5승이 돼서 약분돼서 1이 나옵니다. 자, 이거 2번식이라 놓을게요. 자, 보세요. fxy00하고 fix00가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예문에 따라서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심코 오해하기 쉬워요. 꽤 많은 예문이 이게 같다 보니까 항상 같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와 같이 교재 연습 문제에 있는 이 예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요. 자, 우리는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뭘 했었습니까? 평균값 정리를 적용했으니까 사실 암묵적으로 fx가 미분 가능하고 fi도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라는 조건 당연히 갖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도 물론 연속이고요. fx 연속, fi도 연속이라는 조건, 그리고 fxy하고 fix가 다 연속이라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다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이 5가지 함수가 모두 연속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써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이 2개만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이제 축약해서 했는데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거법 평균값 정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값 정리 쓰려면 폐관의 이별에서 연속이고 객관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도 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연속도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교재 연습 문제를 갖고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선생님이 꼭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강의 너무 길어요라고 하더라도요, 꼭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 본문에는 증명도 없었고요. 교재 본문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변수 함수를 공부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꼭 습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걸 학습을 했으니까 관련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예제 7번은 이런 클레로 정리처럼 또는 앞에서 했던 이제 고개 편도 함수 같은 경우 언제든지 확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클레로 정리를 확인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 편도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 순서대로 계속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또 x에 대해서 yz 순서로 얘네들 연거푸 편미분 해보세요 라는 얘기죠. 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같이 바로 계산해 볼까요? 합사함수 미분법이에요. 바깥 함수 미분하니까 코사인이 될 것이고 3x 플러스 yz가 되고요. 안에를 다시 x에 대해서만 편미하니까 3 앞에다 쓸게요. 이것이 fx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함수를 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사인이 있죠. 그리고 3x 플러스 yz인데 합사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하니까 3의 제곱이에요. 그냥 9라 바꿔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얘기죠.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마이너스 9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죠. 3x 플러스 yz였는데요. 합사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z가 나와요. 앞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z에 대해서 편미분하라고 했는데요. xx yz예요. z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고병하는 미분법을 씁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마이너스 9z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리고 z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y 상수가 돼서 앞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fxx yz를 연달아 계산한 도함수의 결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 다변수 함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정식은 편도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라 해서 편미분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수학자는 라플라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라플라스의 편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은 주로 공학수학 교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수학과라면 이제 미분 방정식 교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은 현의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방막의 진동운동 그리고 열전도 현상 같은 걸 다루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 편미분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걸 다 학습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용어를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같은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즉 이 미방의 해를 우리는 조화함수라 한다는 것.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 이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그냥 조화함수라 하는구나, 하모닉 펑션이라 하는구나 하는 것만 잘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하모닉 펑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하모닉 펑션이라는 얘기는, 즉 조화함수라는 얘기는 편미분을 다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고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해서 더하면 0이 되는가, 그런 함수는 다 통틀어서 조화함수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을 배우거나 또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제 한번 볼까요? 다음 함수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임을 보이라.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임을 보이라는 얘기는 곧 뭐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조함수라 얘기를 했으니까 말을 바꿔서 물어보면 조함수임을 보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uxy가 즉 이렇게 생긴 함수가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직접 편미분해 보면 돼요. u를 x에 대해서 한번 편미합니다.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죠?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변수 옆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uxx를 계산해 볼까요? 자, uxx, 이걸 x에 대해서 또 편미분해 봤자 이와 같이 되네요. 이번엔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ex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y가 되죠. uy를 계산하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요를 y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2번식이고요. 자,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을 첨자로 쓴 다음에 uxx 더하기 uyy가 0이 되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2의 x승 sin y와 마이너스 2x승 sin y를 더하는 것이니까 다 더하니까 0이 맞네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편미방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함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리고 이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의 진동 운동이라든가 열전도 문제 같은 것을 다룰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의 진동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통 웨이브 이퀘이션, 파동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수학 같은 것을 배울 때 또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또는 이제 물리학과 학생들은 수리 물량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요 교재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현의 진동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현에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딱 났을 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아치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의 위치를 X하고 T. 자, X는 자, 여기 양 끝점은 현을 지지대에 고정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요. 자, 지지대 끝점에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지점을 X를 했을 때 자, 이제 여기 높이를 UXT를 표시하는데 T는 뭘 나타내냐면 T는 타임을 나타내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변위, 하나는 시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이와 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푸리에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참고로 이런 파동 방정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변이 X하고 T에 의해서 현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현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UXT라 놨을 때 U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는 U를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에 요 A점은 적당한 상수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아지게끔 하는 적당한 상수입니다. 이 방정식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예제 1번을 볼까요? 다음 같은 함수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보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고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했을 때 앞에 상수 A를 적당한 상수를 곱해야만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그냥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검토만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자,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합성함수 미분,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AT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죠. 1이죠. U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니까 바깥 함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AT예요. 합성함수 안에 것도 또 미분해봤자 1이에요. 이번엔 U를 T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T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코사인 X-AT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죠. 마이너스 A가 앞에 붙겠네요. U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 사인 앞에 A가 있었고요. X-AT가 되고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합니다.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T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A가 붙죠.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1식이라 놓고 얘를 2식이라 놓겠습니다. 우리는 파동 방정식은 U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랑 U를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확인해 볼까요? UTT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UTT가 이거죠. 그 다음에 UXX가 이거죠. 이걸 곱해야 되겠군요. A제곱을 곱해야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함수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는 앞서 배웠던 라플라스 편미분 방정식도 그냥 얘가 그걸 만족한다는 거 그냥 확인만 한 거고요. 즉 예제 9번도 얘가 그걸 만족한다는 걸 그냥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직접 풀어서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공학수학이나 또는 편미분 방정식 교과정이나 아니면 수리물리학 교과정을 통해서 이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